제로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난 그걸 확 물어본 거요. 테크주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여고. I wanna retire 벤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한 테크 관련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미국에 빵이 있다면 호주에는 웩스가 있어요. 미국 어벤져스 그룹 빵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고 호주 어벤져스 그룹 웩스는 와이즈텍, 에핀, 알티움, 아프터페이, 제로. 바이러스 이전부터 투자했던 기업들도 있고 이번 바이러스로 3월 이후부터 줍줍했던 기업들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바이러스 이전 99%의 운빨과 1%의 영감으로 발견한 테크 주식인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로. 이 회사는 어카운팅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회계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IT 섹터입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기반. 저는 이걸 제일 매력적으로 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회계용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거나 구독해서 내 컴퓨터에 깔아서 내 집에서 아니면 내 랩탑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회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인 거죠. 그럼 디테일하게 이 소프트웨어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금 계산하고 1년에 End of Financial Year에만 회계를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넓은 의미에서 accounting, 회계란 첫째,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일하는 거 말고도 간의 수공업을 통해서 열심히 안에서 돈 벌어들이는 것도 있겠죠? 어쨌거나 열심히 나가거나 또는 집안에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 수입도 회계에 들어가고요. 둘째, 지출. 콜스 가서 반값 할인하는 상품만 장봐오고 맥도날드 가서 치즈 없는 치즈버거 사 먹고 K마트 가서 이불짜리 티셔츠 사고 이런 일상생활의 지출도 회계고요. 셋째, 인터넷 뱅킹. 내가 이베이에서 주문한 거래 내역.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20불씩 더치페이 할 때 현금이 없어서 친구한테 컴뱅크 앱으로 20불씩 쏴주는 이런 거래 내역 등등도 회계고요. 넷째, 독립하기 전에 몰랐던 빌들. 부모님이랑 살 때 엄마가 야 배나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불 꺼라 하고 귓등으로 흘렸던 전기세, 또 물세, 가스비 이런 세금들도 회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섯 번째, 철수라는 친구가 유튜브에 아주 잘생긴 투자 귀신이라는 사람의 채널을 보고 주식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것도 회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을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다 말을 못하겠는데 쉽게 말해 회계는 일상 속 우리가 돈 나가고 돈 들어오고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누가 이용하느냐? 제로는 큰 기업들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부터 중간 비즈니스까지 커버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제로 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구독형 서비스인데 한 달에 25불부터 65불까지 서비스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계하면 숫자 그건 회계사님이 하시겠지 하는데 맞아요. 전문 회계사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계사님들께 드리는 수입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자, 제가 아주 꽤나 괜찮은 자산가예요. 물론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소프트웨어에 제 컴뱅크를 연동시켜 놨어요. 제 웨이지가 들어오면 인컴으로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또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수익을 인컴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배당금을 받았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출 내역을 봅시다. AGL, 전기세 내야 되는데 자동으로 나가게끔 설정해놨어요. 그럼 매달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뭘 샀어요? 그럼 지출로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또 캐시로 뭘 샀어요? 그리고 그 인보이스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 소프트웨어에 스캔해요. 그럼 또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 1년이 되었어요. 세금 신고할 때가 되었어요. 이 소프트웨어에 입력되고 저장된 기록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출력을 하거나 PDF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걸 가지고 회계사님께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회계 신고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제로는 이런 구독형 소프트웨어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비즈니스 부분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언컨택트 산업으로 많이 변했고 또 더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안경 끼고 양복 입으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보다 박사님들이 똑똑하시니까 저는 그분들 말을 믿고 가는 거죠. 어쨌거나 저는 제로를 작년에 46불쯤에 들어가서 3분기쯤인가 재무제표랑 공시 보고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지금 현재 81%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회사를 좀 더 길게 보는 이유는 제로의 재무제표를 보면 investing, 투자 지출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투자가 되게 공격적입니다. 또 회사 웹에 들어가서 Financial Information을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은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메인 시장이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었는데 투자 확장성과 시장 반응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까지 넘보고 있다는 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Financial Information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레비뉴가 매년 평균 30%씩 올라가는데 이 숫자가 꽤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매력적인 숫자에 믿기를 덥석 문 것뿐이고요. 자, 그럼 저번에 배운 재무제표도 보고 PER, PER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재무제표 보는 법 이제 아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드렸죠? 헷갈리시면 그 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제로의 파이낸셜 디테일을 investing.com에서 찾아볼게요. 제로 제일 위에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제너럴 오버뷰를 먼저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봅니다. 뭐 어떻게 차트는 잠깐 넘어가고요. 오픈 볼륨 이런 거 있죠? 저번에 다 잠깐 제가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가 PER, PE ratio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근데 PER 4093이나 돼요. 그럼 이 말은 내가 투자 원금을 4093년 안에 갚아준다는 개념 또는 고평가되어 있거나 미래지향적인 산업의 PER이 상당히 높다고 배우고 왔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PER 수치는 섹터마다 다르고 또 자신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주식을 보는지 참고용으로만 쓱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여기도 한번 쓱 봅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 회사의 섹터는 테크놀로지고 직원은 3074명 정도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컨택 인포메이션 있죠? 회사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뉴질랜드에 베이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갈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차트는 저는 잘 못 봅니다. 이건 다른 전문가님들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News and Analysis. 여기는 이 회사 관련해서 뉴스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건데 이런 정보들도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스키밍만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Financials. 주식의 꽃. Financial Summary. 여기 애뉴얼로 스키밍만 해서 보면 2007년도엔 295원, 그 다음 해엔 406원, 552원. 이번 해 첫 번째 쿼터에 발표된 작년 총 레비뉴가 718원. 이렇게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이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밑에 Gross Profit 이게 한글로 순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지출 비용 빼고도 수익을 이 정도로 꾸준하게 남기고 발전하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asset, 자산은 equity, 자기자본 플러스 liability, 부채 여기 다 있죠. 그럼 간략하게 여기 asset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죠. liability, 부채도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뭐야 부채 빚이 많아지면 이 회사 안 좋아지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기업이든 부채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도 회사의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equity, 자기 자본은 224원에 부채가 69원밖에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더 많은 회사가 되었네요. 그럼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부채가 사장이 카지노에 도박을 해서 돈을 날려서 생긴 빚인지
어디에 투자해서 생긴 빚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숫자 말고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Annual Report나 Financial Report를 보시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빽빽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ash Flow, 현금 흐름표죠? Cash from Operating. 저는 이 숫자가 점점 커져야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뭔지는 자세하게 저번 영상에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Cash from Investing, 점점 마이너스 숫자가 커지고 있죠? 회사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게 마이너스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Cash from Financing, 이것도 마이너스를 좋아하는데 이 숫자들 가지고는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모르는 자세한 이야기를 찾아봅시다. 자, 그럼 간단하게 Financial Report 또는 Information으로 검색하시면, 자, 그럼 간단하게 Financial Report 또는 Information으로 검색해 봅시다. 제로 Financial Report. 먼저 제일 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Annual Report. 자, 여기 Annual Report를 보시면, 이게 Annual Report인데요. 되게 깔끔하게 색깔이 이쁩니다. 자, 여기 Annual Report를 보시면 하이라이트만 대충 봅니다. Revenue가 YOY, 여기 revenue 있죠? YOY, year over year, 한글로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수치에 대비해서 30%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free cash flow, net profit, 구독자 뭐 이런 것들도 다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 한번 대충 내려가서 봅니다. 이 사람이 뭐 회장님인가 봐요. Dear shareholder, 주주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별 내용 없어요. 감사하다 뭐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저는 다 읽어봤고요.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스킵하지만 회사 고를 때는 무조건 천천히 꼼꼼히 읽습니다. 자, 또 내려가 볼게요. 또 CEO, 사장님이 나오셨네요. Dear shareholder. 자, 넘어갑니다. 쭉쭉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림이 나왔어요. 쉬어가는 타임인가 봐요. 뭐가 막 글로벌하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역, 나라별로 구독자와 매출을 보여줍니다. 전년 대비해서 다 플러스네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뭐 다른 사람들 할 말들이 많은가 봐요. 재무제표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total revenue, gross profit 이런 거 다 배운 게 여기 다 있죠. 근데 여기 이 글들이 이 밑에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숫자 말고 이런 글들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수치들이 어떻게 나왔고 어디에 돈이 쓰였고 이런 것들이 다 글에 다 나옵니다. 다시 좀 밑으로 내려갈게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free cash flow인데 한글로 잉여금이라는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잉여, 남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잠 깨세요? 얘네들이 호주 시장 아직까지 메인 매출 지역이지만 뉴질랜드나 영국 다른 나라들의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가 아까 봤듯이 뉴질랜드 기반 회사인데 호주와 뉴질랜드 시장에서 이 분야의 원탑이거든요. 그럼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레비뉴를 얻으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지금 몇 페이지까지 봤죠? 21페이지, 22페이지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있는데 밑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궁금했던 어디에 돈을 투자했고 왜 인베스팅이 그렇게 나왔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이게 되게 페이지가 많네요. 114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도 잠깐 보고 애뉴얼 리포트로 이 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벌어다 주는지 봤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알아보는 게 저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부동산을 살 때는 이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는지, 학군이 좋은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데 주식도 이런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시간 될 때 다른 테크주에 대해서 또 해볼 건데 제가 가진 것 중에 200% 수익률 넘은 테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이!